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는 것 같더니 실시간으로 지금 대변인 브리핑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브리핑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될 이 안보 사안이 일종의 논쟁식으로 국방부와 한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의 논쟁식으로 여기에다가 여야가 끼어들어가지고 정쟁까지 가미되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니 참 안타깝고 그럼 이거에 왜 발생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번에 이 동거정부 형태로 출발하는 데서 일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거정부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새 정부의 국방부를 우리의 국방부라고 지금 제대로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그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관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너네는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전직 국방부다. 뭐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왜 제대로 보고 안 하냐면 저는 당연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한 국가의 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이런 현지의 이런 갑작스럽게 이런 탄핵 구명 속에서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국방부가 첫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외교안보 관련된 최대 현안이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요청하기 전에 취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굉장히 인수위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도 일단 잘못이 있다. 여기 여차해서 여기까지 와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개는 이런 뜻이고 반입은 이런 뜻이고 배치는 이런 뜻입니다. 설명까지 해가면서 설명까지 다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국방부는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니까 내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욕먹겠구나. 근데 골치 아프겠구나. 물어보는 것만 답하자. 그래서 그런 피하려는 자세를 가진 대충 넘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국방부 혼나야 된다. 그건 첫째 큰 잘못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는 일단 집권했으면 국방부가 또 그런 보고를 빨리 안 했으면 바로 집권하자마자 이게 하루 이틀 새에 불러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요한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야죠. 그리고 대미 특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가서 특사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사드와 한미 FTA인데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면 빨리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국정기획 자문이 25일까지 어떻게 보고하느냐 보자라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기다렸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무죄 삼는 거면 그렇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 국정기획 자문회의 보고와 그다음에 뒷날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보고에서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28일 날 국방부 장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이걸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기가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들어왔다면서 표현했는지 반입됐다고 했는지 뭐 배치됐다고 했는데 물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들어왔다면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국방장관이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는 식으로 지금 브리핑이 됐는데 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된장찌개 먹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의용 실장도 언론에 제가 그거를 청와대에서 그거를 보고 내기가 더 들어왔다고 굉장히 놀랐다고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문 보면서 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4월 말 신문 보면서 다 알았던 내용 아닙니까? 진짜 놀라신 것 같아요.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하면은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국방부가 공식 시인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미 간에 무슨 이 비밀 지키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론에 나왔는데 여차해서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확하게 따져서 물어야죠. 중요한 사안이. 그리고 국방장관은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두 사람 다 저는 식사하면서 이 중요한 현안을 저로 인수인계하자고 사실 만난 셈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방부가 첫째 잘못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그런 대처가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미숙했다. 앞으로는 진짜 이 사이에 어저께 미국과 중국이 달려들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지금 의문이 나오는 게 김 변호사님. 지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청와대가 문제 삼았어요.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상 절차의 문제를 근거로 사드 배치 전반을 올스톱 시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당장은 중단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일단 사드 배치 다 중단해라. 일단 사드 배치가 발사대 지금 왜 발사대에 집착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발사대 배치가 완료되면 사드 배치가 완료된 거고요. 아니 발사대가 지금 2대
만 배치됐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가 좀 진행 중인 거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왜 뉴스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정말 두꺼운 보고서 보고서가 정말 책자로 제공이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가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편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국방부가 의도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방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나 곧 사임할 거니까, 곧 나 이제 국방부 장관 아니니까 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가 저는 보인다는 거죠. 예.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 전에도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국회에 와가지고는 뭐 그 절차 때문에 언제 배치될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 하고 그다음에 뭐 2016년 뭐 7월 때 그때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3일 전에도 사드 배치 시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잡아뗐는데 사드 배치에 관해서 이거를 정말 국방 기밀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가치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하지만 사드 배치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안보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주 이제 주민들도 이 사드 배치에 이제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 절차상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사드 배치 자체가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드 배치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어요. 길어질 수 있는 얘기고요. 전략적 무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국민께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국가의 국방적 전략 자산을 사실 국민들이 알 권리로 다 공개하려면 할 수가 없는 측면이거든요. 예.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뒷산에도 전략적 자산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사드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 주변국들 간의 관계 때문에 더군다나 첨예한 상황이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두 번째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과연 이거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시켰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인수위 격으로 볼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올리는 보고서의 일부의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 하나만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총 4번 있었습니다. 5월 14일에 화성 12형 도발이 있었고 5월 21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인형에 대한 도발이 있었어요. 예.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NSC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관으로. 그래서 뭘 합니까? 전군이 제대로 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하면서 그 사이에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 자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문제도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사드 레이더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걸로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기사도 나왔어요. 자, 5월 14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일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는데 그 당시에 사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받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챙겨야 되는 건 NSC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외교안보 TF라는 게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정의용 그 당시 외교안보 TF 단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당연히 챙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쏘는 과정에도 2기는 배치가 돼 있는데 4기는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는 문제가 손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5월 25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 자문위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집권 플랜을 짜기 위한 나름대로 인수의 정치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트집에 불과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마디 이제 군대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군대에서 이제 저녁에 점호 받다 보면은요, 막 각 잡고 청소 열심히 해갖고선 딱 갖고 있는데 직속상관 들어와서 발로 뻥 까면서 청소가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관물대 이렇게 하면서 먼지가 있다고 청소 다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비일비재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청소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번 얘네 깨고 싶은 겁니다. 군기잡기가 필요한 건데 저는 이 보고서 누락 문제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사실 3월 이후에 황교안 대행체제 속에서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거 내가 차기 정부로 미루하려는데 누가 한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의도성을 가지고 국방부 군기잡기식이라면 그 집 잡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